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통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기꾼이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빼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돈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60대가 넘으면 누구나 노후 자금 걱정을 합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그 소중한 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아껴온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게도 매우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단 6개월 만에 잃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 1억 원이 하루아침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들 몰래 투자했다가 3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조심하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겠지. 자식들한테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혼자 알아서 하자. 이 사람은 오래 알았으니까 믿을 수 있어.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겠지. 급하게 결정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겠지.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앗아가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것들, 금융기관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5분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착하고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다만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떤 선택이 위험한지, 어떤 말이 함정인지, 어떤 행동이 돈을 잃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이야기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건 제 몫이지만 그 이야기를 완성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그렇지 않았다면 노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4세 정미숙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평생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며 아껴 모은 3천만 원이 있으셨습니다. 자식 둘 다 출가시키고 이제 남편과 단둘이 살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지인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같이 시장도 보고 경로당도 다니던 사이였죠.
그 지인이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은행 이자 너무 낮잖아요.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1년에 10%씩 이자 나오는 곳 있어요. 저도 하고 있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하고 있어요. 정미숙 어르신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이 자꾸 권하고 주변 사람들도 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하면 괜히 걱정할 것 같아서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3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지인도 투자 회사도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그제야 자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투자 회사는 사기였고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자식들한테 말 안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는 68세 강철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회사에 다니시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은행에 가니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 상품이 제일 인기 많아요.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이자도 높고 안전하고요. 오늘 가입하시면 특별히 금리를 더 드려요. 강철수 어르신은 그 말을 믿고 전 재산을 한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3년 만기 정기 예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갑작스럽게 아내분이 쓰러지셨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했고 수술비로 2천만 원이 급히 필요했습니다. 은행에 달려가 돈을 찾으려 하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중도해지하시면 이자를 거의 못 받으세요. 그리고 수수료도 600만 원 나와요. 결국 어르신은 이자도 못 받고 수수료만 내고 돈을 찾으셨습니다. 만약 돈을 여러 통장에 나눠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72세 박영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오래 알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같이 교회도 다니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언니, 나이 드니까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요? 통장이랑 도장 같은 거 나한테 복사본이라도 맡겨놔요. 급할 때 내가 병원비라도 찾아드릴게요. 박영자 어르신은 고마운 마음에 서류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분이 사라졌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을 썼던 사기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65세 김태훈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친구 소개로 투자 설명회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말하길 1년에 20%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투자라고 했습니다. 김태훈 어르신은 4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70세 이순희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모든 걸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보험도 혼자 가입하고 예금도 혼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보험은 7년 동안 묶이는 상품이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원금의 반도 못 받는 상품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뒤늦게 알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5분의 이야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5분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빴던 걸까요? 천만에요. 이 이야기들의 이면에는 우리 인간의 깊은 심리와 철학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 독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미숙 어르신과 이순희 어르신은 왜 자식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부담 주기 싫어서, 걱정시키기 싫어서, 나도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고 독립적이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좋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나쁜 정보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이런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 다른 생각, 다른 경험이 우리를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김태훈 어르신은 왜 1년에 20% 수익이라는 말에 혹하셨을까요? 은행 이자가 연 3%밖에 안 되는데 20%라니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깊은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잃은 것을 빨리 되찾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앞으로 돈을 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고. 금융의 세계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로 1년에 20%씩 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 투자자들도 1년에 10% 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 전문 지식도 없는 일반인에게 20%를 보장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뢰와 맹목적 믿음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왜 10년 넘게 알던 분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기셨을까요? 오래 알았고, 친하고, 교회도 같이 다니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과 재산을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혹에 약하다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오래 알던 사람도,
큰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과 악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으로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재산에 관한 일은 절대 개인적 신뢰로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융 서류는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급하게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기의 신호입니다. 강철수 어르신은 왜 그날 바로 결정하셨을까요? 은행 직원이 오늘만 특별하다고, 내일은 조건이 나빠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심리 조작 기법입니다. 희소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귀한 것, 얻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만, 지금만, 당신만 이런 말에 약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기회는 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상품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급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강철수 어르신은 왜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으셨을까요?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높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한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모든 달걀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모두 넣으면 그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나눠두면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강철수 어르신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에, 일부는 조금 더 이자가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5가지 교훈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금융 같은 복잡한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꿀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작은 소통의 힘입니다. 한 달에 단 한 번, 자녀와 재정 상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가볍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어디에 예금했어? 무슨 보험 들었어? 이런 간단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73세 윤승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딸과 함께
통장 정리를 하십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투자 상품 권유를 받으셨는데 딸에게 이야기하니 딸이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이었습니다. 만약 혼자 결정했다면 3천만 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딸과의 작은 소통 습관이 큰 손실을 막아준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소통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괜히 걱정시키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시나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녀들은 여러분이 걱정돼서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도 언젠가 나이가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와 함께 재정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나중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관리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합이라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가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재정에 대한 소통은 바로 이 통합의 한 부분입니다.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급하지 않게 결정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금융 상품이든 최소 3일은 생각하세요. 아니, 일주일을 생각하세요. 오늘 가입 안 하면 손해라고요. 그럼 손해보세요. 진짜 좋은 기회라면 일주일 후에도 있습니다. 없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기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67세 한명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행에서 투자 상품을 권유받았습니다. 직원이 오늘만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결정을 일주일 후에 합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알아보니 그 상품은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일주일 원칙이 4천만 원을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원칙을 만드세요. 모든 금융 결정은 최소 3일 후에. 급하게 서명하지 마세요. 급하게 도장 찍지 마세요. 시간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급히 서두르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간다고. 이것은 2500년 전의 지혜이지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급함은 실수를 부르고 여유는 지혜를 낳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분산의 지혜입니다. 절대로 모든 돈을 한 곳에 두지 마세요. 3등분하세요. 첫 번째는 생활비.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입출금 통장에 두세요. 금액은 6개월치 생활비 정도면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 1년 정도 묶을 수 있는 예금에 두세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노후 자금. 3년에서 5년 정도 묶을 수 있는 안전한 예금에 두세요. 그리고 은행도 분산하세요. 한 은행에 전부 두지 마세요. 2025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한 은행에 2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그러니 여러 은행에 나눠두세요. 69세 이정희 어르신은 퇴직금 2억 원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국민은행에 6천만 원, 신한은행에 6천만 원, 하나은행에 5천만 원, 우리은행에 3천만 원. 그리고 각 은행에서도 입출금 통장과 정기예금을 나눠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니
어디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일부만 찾으면 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관계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믿되 서류는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통장과 도장은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만약 정말 급한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공동명의 통장을 만드세요.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면 본인이 아플 때 자녀가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녀와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 신뢰가 있을 때만 하세요. 75세 김철호 어르신은 아들과 공동명의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비상금으로 3천만 원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들과 함께 통장을 확인하십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수술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아들이 바로 그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수술비를 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 하나가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공동명의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가족하고만 하세요. 지인이나 친구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경계는 더욱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안전제일주의입니다. 높은 수익률에 절대 혹하지 마세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라면 5% 이상을 약속하는 것은 의심하세요. 10% 이상을 약속하면 99% 사기입니다. 20% 이상을 약속하면 100% 사기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68세 박영미 어르신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투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만 넣으셨습니다. 금리가 낮다고요. 하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원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다가 손실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박영미 어르신은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투자는 전문가들도 어려워합니다. 평생 공부한 사람들도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안전이 최선입니다. 낮은 금리라도 안전한 것이 높은 수익률을 노리다 원금 잃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냥 듣고 끝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지금 바로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통장 정리 한번 같이 하자고 하세요. 내일 은행 가서 돈을 나눠서 예금하세요. 서랍에 있는 금융 서류를 정리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시작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지금까지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하나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킵니다.
자녀도, 은행도, 정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천천히 안전하게 지켜나가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생 일하며 모으신 그 소중한 돈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첫 번째, 자녀와 소통하기. 두 번째, 급하게 결정하지 않기. 세 번째, 돈을 분산하기. 네 번째, 서류 맡기지 않기. 다섯 번째, 안전 제일주의. 여러분이 실천하실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함께 지켜가는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